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구교당 인산 김인식 교도 초대했습니다. 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사님과 함께 포도향기 솔솔 풍겨오는 이 경상북도 영천의 포도마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식품공학과 교수로 우리 학생들 후학 양성에 힘쓰시다가 돌연 이렇게 포도와 인연을 맺고 기업의 또 사장님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 또 대학 시절 접했던 원불교와 인연을 끈을 놓지 않고 대구교당 교도로 또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그런 멋진 모습들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포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와 이 영천 주변의 지역과 뭔가 농가와 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그렇습니다.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지역의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관계를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세운 회사가 결국 이제 농업과 대학의 협동인데요. 네. 농학 협동인 거죠. 우리가 농학 산학 협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예, 들었는데 그렇죠. 농학 협동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농민이나 농가들이 정말 대학에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자꾸 좋은 제품을 자기네들도 만들고자 네. 하는 욕심과 욕망과 희망이 있지만 그 기본 기술이 없으니까 굉장히 네. 좌절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희망 내지 염원을 네. 같이 해서 농민들이랑 같이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저희 그 회사가 주주가 한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농업, 예. 그러니까 농민분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계신 분하고 또 이제 회사에 관계된 네. 어떤 그런 분, 그래서 세 부류가 공동 모여서 출자를 해서 공동 만드는 출자를 회사군요. 해서 만든 회사죠. 네, 농민도 학교에서도 다 애정이 좀 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몸체인 거죠. 그냥 단순한 협동이 아니고 네. 정말 일체가 돼버린 거죠. 네. 저희,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된 거네요. 돼버린 서로 거죠. 농가에서는 예. 정말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 제공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또 그걸 가공을 잘 해야 되고 예. 또 기업에서는 또 잘 만들어야 되니까 예. 정말 공동체가 잘 이렇게 기업을 꾸려가기 위해서 또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교수님이 맡은 어떤 그런 역할과 또 이 농가에서 맡은 역할들은 좀 어떻게 좀 분리를 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 회사를 처음 세울 당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약 한 15년 전입니다만은 15년, 예. 그때 이제 우리 농민들은 정말 좋은 원료를 우리한테 공급을 해야지 된다. 좋지 않은 원료, 맛없는 포도에서 어떻게 맛있는 주스나 와인이 나오기를 바라겠느냐. 우리는 그간의 어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지 습득한 기술 내지는 시장에서 얻은 정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네. 어떤 훌륭한 제품으로 만들 테니까 훌륭한 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나머지는 꼭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고 지금도 이제 좋은 원료는 농민들이, 네. 그다음에 좋은 제품은 학교와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데 예전 15년 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굉장히 잘 지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예전에처럼 이렇게 집중화해서 짓지 않고요. 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주식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얘기를 하듯이 농민들도 이제는 한 작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작물을 심으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막 홍수출하가 되고 가격 폭락이 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오히려 원료가 줄어들었으니까 긴장을 오히려 좀 하시겠네요. 어렵죠. 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포도에서 당연한 얘기 있지만 다양한 원료로 그 농민은 농민대로 예. 또 다양한 작물로 예. 자기네들이 이제는 15년 전하고는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많이. 되기까지는 또 서로가 이사님, 서로를 격려하면서 노력도 많이 했죠. 좀 때 아닌 원망심도 왜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까만은 내가 농사 잘 지었는데 예. 왜 거기 뭐 회사에서는 불합격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딱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딱 그 시트가 정해진 시트가 있어요. 그건 농민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불합격입니다. 네. 피치 못하게 좀 딴 데 가져가시. 그러면 이제 농민들은 이렇게 막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는 게 아니고 예. 또 당신이 또 딴 데 갖고 가시더라고요. 가져가셔서 또 파시고. 농민들은 선량하세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첫 질문에 정말 산학 협력도 중요하지만 네. 농학 협력이 네. 정말로 전 많이 돼야지 된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좀 힘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농사 짓는 이 농부들의 마음은 네. 정말 하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하늘 마음을 닮아서 예. 불합격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그냥 가져가는 그 뒷모습이 갑자기 그려지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사님도 그렇게 보내고도 좀 마음이 좀 예, 아팠을 또 것 그런 같아요. 금수 합불합격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제가 해요. 제가 해야지만이 그분들도 신뢰를 뭐랄까 인정을 한다 그렇죠. 그럴까요? 아니면 예, 예. 서로 간에 좀 나쁜 관계를 성립할 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금수만큼은 꼭 그 예전에 네. 제가 꼭 보고 예. 서로 얘기하고 왜 농사 이렇게밖에 못 지었습니까? 라고 내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직설적으로. 네, 아마 또 그게 자극이 돼서 내년 농사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죠. 신경을 쓸 그런 것 부분도, 같기도 해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네.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궁금한 것이 어떻게 정말 그런 그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특별하게 다양하게 지금 해서 특허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들을 냈을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처음 만들고 나서 이건 제가 이제 저희 잘못된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포도나 사과나 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이거를 그 소비자들한테 낼까. 근데 잘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동원했는데 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들이 갖고 온 원료의 그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첨가물을 써서도 안 되고 네. 어떤 그 과한 가공을 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포도, 사과, 배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더 맛있게 할까 이러면 그게 안 맛있어져요. 절대로 안 네. 맛있어져요. 그냥 포도, 사과, 배에 나타나 있는 고유의 과일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는 게 네. 저희 굳이 이제 교리를 접목시키면 정말 그 천지의 은혜를 입은 그 과일들이 오롯이 살아나서 우리 그 대중들, 중생들한테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 역할의 매개체를 내가 하는 것이지. 네. 그걸 뭘 집어넣어가지고 잘해보겠다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오류를 범했죠. 예. 그러다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한 2, 3년 지나서 바뀌면서 농민들을 100% 신뢰를 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과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수를 하되 네. 검수의 기준은 잘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입니다. 예쁘냐 안 예쁘냐가 아니고 정말 은혜를 듬뿍 입었느냐 아니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입은 과일을 가져다가 정말 아무 어떤 첨가물이나 조작 없이 그대로 가공을 해서 이쁘게 내놨을 때 그 제품을 우리 대중들이 제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반대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식품 가공을 전공한 어떤
전문가 내지 기술자이자 교수인데 가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최소 가공을 해서 네. 가공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가공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네, 높이는 네. 건데 그 가공의 방법이라는 게 음. 그 가장 우리 저기 인간의 어떤 생각을 자꾸 집으려고 들지 말고 집어 넣으려고 들지 말고 있는 네. 그대로 네. 우리 제일 저기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허를 내기 시작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저온 가공 이게 특허가 하나 기술인데 이제까지는 그 과일의 이제 보존성을 좋게 하고 수율 높이고 이래가지고 막 펄펄거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영양소를 다 이제 손실이 다 소실이 되고. 돼버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야말로 최고로 약한 불 가지고 가정에서 엄마들이 하듯이 최소로 그걸 우려내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게끔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특히 포도가 이 저장성이 없어요. 따면 바로 먹어야 되는 게 포도인데 네. 놔두면 그 초파리 막 금방 그렇죠. 끼고 금방 막 상하죠. 변하고 예, 술 냄새 나고 맞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저 있는 그대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거를 그냥 그 과일로는 오래 보존하기 어려우니까 살짝 반가공 지금 얘기하면 데치는 거죠. 네. 그래서 살짝 데친 걸 짜내서 그 반강을 해서 오랫동안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맛을 우리 대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근간이 지금도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옛날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그 정말 그 천지은을 우리가 오롯이 살려서 네. 정말 그 과일은 과일답게, 그다음 채소는 채소답게 그래서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그 전달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정말 좀 깊이 있는 네. 그 어떤 기술의 접목이 돼야지만이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왜 요리할 때도 맛있게 하려면 막 조미료 같은 거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조미료를 써서 맛있게 하지 말고 그 원액 과일의 그대로를. 원료 예. 그대로를 잘 살렸을 때 최고다. 소비자들도 네. 우리 대중들도 제일 좋아한다. 특히 그 포도의 씨를 잘 또 활용을 해서 영양가 높게 또 하느냐고 가공하는 예. 분이 그래서 있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저기 회사를 하면서 이제 포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연구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소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포도당은 포도 알맹이나 포도 그 액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포도가 몸에 좋은 그 성분 그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폴리페놀 같은 좀 전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씨앗과 껍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껍질에서 어떻게 하면 저걸 잘 추출해내느냐, 씨앗에서 어떻게 하면 잘 추출해서 포도에 담느냐. 왜냐하면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 씨앗을 먹으려면 이가 다 부러져. 이가 먼저 부러지지. 내 몸이 그냥, 튼튼하기 전에. 네, 그렇죠. 버리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추출해서 제품에 같이 넣어서 그야말로 그 포도가 자라난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자라는 것이 이제 저게 됐던 거죠. 예. 네, 그 중에 이제 포도 씨앗과 껍질에 이런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구나. 네. 학회에 발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제품, 그런 좋은 성분을 이 포도즙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네. 라고 또 저희들도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인사님과 이런 말씀 하다 보니까 그냥 상큼한 포도 주스를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기업을 사실 15년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가기엔 사실 교수라는 그런 특별한 활동을 하시다가 이런 기업에서 운영을 하실 때는 뭐 아무리 경험이 있었지만 다양한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이 초기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제일 컸던 게 이제 돈이죠.
왜냐하면 그 가공이라는 거는 일종의 장치 산업이거든요. 네. 다양한 설비가 있어야지만이 가공을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뭐 10kg, 20kg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톤을 가공하는데 네. 냄비에 끓여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설비를 함에 있어서 늘 돈이 모자라가지고 쪼들려가지고 이제 월급 날만 되면 두려운 거죠. 아, 예. 직원들 월급 정말 줘야 그럴 것 같아요. 되는데. 사장님은 월급 되면 예. 직원들. 그것 안 하고 이제 애써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팔 거냐. 네. 정말 그 부지런히 들고 쫓아다녀야 되죠. 바이어 만나야 되고. 예. 근데 바이어는 저녁 때밖에 못 만나죠. 왜? 낮에는 학교 근무를 하니까. 수업하고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요.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가르치면서 병행을 같이 했군요. 했으니까요. 근데 끝나면 예. 학교가 예를 들면 5시, 6시 끝나면 그때부터 물론 이제 이제 총장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하라 그랬지만 또 저는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본연의 임무가 또 있으니까. 예, 해놓고 예. 이제 쫓아가서 막 그 같이 일하고 이제 그러면서 몸도 많이 힘들었죠. 어느 날은 우리 저 제자가 그 수술용 장갑을 떡 선물을 갖고 왔어요. 네. 이 손이 다 포도로 늘 물이 포도 작업을 들어가지고 하니까. 예, 제가 또 네. 저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물어뜯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안 고쳐져 가지고 그 물어뜯는 데가 다 이게 염색이 된 거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손으로 쓰면 수업을 하고. 애들 그걸 보고 막 웃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학생 하나가 그 장갑을 수술용 갖고 가지고 장갑을. 네. 선생님, 저 교수님 저기 얼마나 작업하실 안타까웠으면. 때는 이거 장갑 끼고 하세요. 참 몸도 힘들었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런 거는 뭐 정말 애로사항이 아니었고요. 네. 정말 그 돈이 모자람, 음, 그다음에 키큰 만들었는데 팔아야지 되는데 그런 판매 어려움,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처음에는 어려웠었죠. 네. 예.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래도 사모님인 인타우님이 또 뒤에서 뭐 처음에 그렇게 뭔가 좀 진로를 바꿀 때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또 큰 뒷받침이 되고 힘을 밀어줬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가족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같은 이제 우리 저기 늘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니까요. 예. 물론 제가 원불교에 입교하기 전에는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그래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 회사 어려움도 얘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이제 토론하고 그때 지금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돈에 쫓기니까 이제 농민들이 포도나 과일을 납품하고 돈을 안 받아갔어요. 나중에 받겠다고.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팔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팔았으니까요. 네. 팔아가지고 돈 생기면 갖다 월급값 드리고. 드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극복이 돼 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예. 집사람도 이제 그런 특히 이제 판매 쪽에 네. 좀 포도 들고 판매하러 다니고. 썼죠. 그 주변에 네. 인연들한테 명절 선물은 꼭 이걸로 포도로. 해라. 그 앞서 그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값을 받지 않고 네. 그냥 언젠가 팔리면 받는 걸로 네, 하고 들어가는 하더라고. 그게 참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네. 얘기네요. 그게 서로 좀, 믿고 네. 의지하고 신뢰를 했다는 거죠. 교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농심이 천심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 연세에 순박하시게 계셨던 분이라 회사가 이제 어려운 것도 네. 처음 초창기니까 아시죠. 예, 근데 지금은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급여를 단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아, 예, 또 그건 정말로 줄수 그랬었어요. 있었다고요. 예. 그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때로는 뭐 인타원한테 집사람한테 돈 좀 보내라 달라고. 그러기도 하긴 했지만 예.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어려움에 딱 닥쳤을 때는 결국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내 네. 혼자 가지고는 그렇죠. 극복이 그래서 네. 직원들도 그때 정말 밤늦게까지 막 그 10시까지 막 네. 또 일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토요일에도 막 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막 찌꺼기나 이런 청소 같은 거는 일요일 날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나와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직원들도 그때
참 아마 고생들 많이 하셨죠. 사장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정말 그런 것도 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서로가 근데 끈끈한 굉장히 어떤 좀 가족적인 음. 분위기였던 예.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시작을 했다고요. 예예.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들 네. 다 농사 짓던 분들이 되나서 농사 짓던 분들은 일 정말 잘하세요. 그렇죠.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저보다 평소 훨씬, 습관이 돼 예.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예, 일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내가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농사를 줄이신 분들도 있고 또 귀농하신 분들도 네.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명이 시작해서 8명이 되고 이제 또 12명이 되고 네. 이러면서 지금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은 한 서울의 사무소까지 해서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50명 직원과 함께하는 정말 큰 기업의 사장님으로 뭐 그렇게 하면서 크게 대학 치면, 강의는 예.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쪽이 이제 전력을 하시게 됐어요. 그렇죠. 예. 제가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참 마음은 뽕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뭘 할까. 일하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겠다 그러면 그 네. 뒷시간으로 하고 이러면서 네. 자꾸 수업 중에도 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그래서 뭐 제가 수업을 등한시하거나 학교에 뭐 그러지는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기업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급여가 한 달에 나가는 급여가 1억이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이게 건전한 이게 정말 좋은 취지로 출발한 회사인데 내가 그 회사를 자리를 비고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아니다. 이게 기업 규모도 이제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접어야 되겠다. 예. 뭐 집에서 난리가 났지만 그래서 이제 교수는 접어도 되지만 기업은 접어놓으면 저게 망하면 쉽게 얘기해서요. 그냥 교수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보증이나 이런 게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거면 차라리 기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교수직까지 그만두게 된 거죠. 네. 지금은 뭐 확실하게 취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일말의 섭섭함이 좀 네, 특히 이제, 내려놓을 때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인타워, 학생들과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제자들하고 늘 예. 어울려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고 네. 또 정보도 교류하고 이러지만 저 스스로가 학교보다는 기업이 훨씬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학교보다는 내가 기업이 맞나 보다. 내가 맞는 곳으로 내가 가자. 예. 옮기게 된 거죠. 네. 아마 직원들도 교수님을 여기만 우리 사장님 뭐 이런 또 자긍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수와 사장을 같이 겸직했으니까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직원은 네, 교수님. 저한테 교수님 그렇게 하고 예. 예,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은 사장님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수직을 그만뒀으니까 네. 사장님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 농산물 수급에 맞춰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결국은 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네.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농산업이 우리가 어디까지 좀 발전할 수 있을지 미래를 좀 진단해 본다면. 그렇죠. 이제는 농업의 시대가 아니고 농산업의 시대거든요. 네. 저희들이 뭐 6차 산업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농업이 옛날 그냥 벼농사만 하고 아니면 뭐 밭농사만 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고 이 내가 농업을 통해서 얻은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부가가치를 증대를 시키고 또 다양하게 소득을 얻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국가 경쟁력까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업 그야말로 그 기르는 농업이 아니고 이제 그 가공을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업하고 만나가지고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1차는
농업이고 네. 2차는 이제 가공업이고 3차가 판매를 비롯한 서비스업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6 해서 6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근간은 1차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1차 산업이 예. 제대로 돼야지 2차, 3차가 정말 좋은 농산물이라야지 소비자가 관심이 네. 있지.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일반 농부들도 이제 그런 이제 농업의 시대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서 물론 가공이라는 게 저희들이야 전문가니까 막 크게 하지만 네. 그분들은 그야말로 냄비에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자기의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그 자기 개인 홈페이지 꾸며서 예.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만들겠다고 또 도시에서 찾아오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농업의 시대가 아니고 농산업의 즉 그 농업이 농촌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하고 만나는 네. 예,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잘 된 거죠, 아주. 예, 그렇군요. 아, 이렇게 정말 농산업이 발전해 가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 이런 좀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출된 기업들도 좀 많이 살아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서로 좀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어떤 원료에 대한 부분도 서로 많이 도움을 받고요.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이제 전시에 나가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백화점 같은데 네. 같이 나가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특산물전을 같이 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보탬이 돼 가고 있죠. 네. 결국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보탬은 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잘해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15년 넘는 세월을 이런 특별한 기업에서 농가도 살리고 또 특별한 이익을 또 창출하고 공익으로 또 함께 보태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은 참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들을 하나하나 볼 때 참 이 부분은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다 뭐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제일 잘했던 거는 제가 가공의 전문가인데 그 가공을 버렸다라는 게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있는 그대로의 과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마치 그 과일을 마시는 듯한 그런 쪽으로 제품 개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게 가장 이제 잘했다라고 보고 저희 사업에 국한시켜 보면 두 번째는 좀 사업액입니다만은 이게 가면 갈수록 이 판매 루트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거의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가 되니까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젊은 애들이 거의 다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다 저기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오프라인 세대거든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온라인의 전문가를 모셔서 회사 하나를 차려서 네. 해야겠다. 그래서 서울에다가 저희들이 판매 전문 회사를 별도로 예, 별도로 예. 그 온라인하고 이 홈쇼핑 이런 데 전문하신 분을 모셔다가 네. 이건 당신 회사다. 물론 이제 회사는 내가 차렸지만 그분 이제 대표이사 시키고 네. 일절 개입 안 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막 열심히 뛰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만들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만드는 쪽에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가공을 하지 않고 정말 네. 천연 그대로를 살렸다. 네. 그다음에 판매 쪽에서 내 전공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전문가를 모셔서 네.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 두 가지가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까지 뭐 성공으로 접어든 건 아니지만 회사가 발전하는 네.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네. 두 가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텐데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면서 그래도 원불교 교도시고 꾸준히 또 교당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면서 어떤 원불교의 교리라든가 법문이라든가 어떤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젖어 있는 가운데 이런 어떤 극복하는 과정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지 네.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처음에 회사를 세워서 우리 직원들한테 큰 도움을 받고 농민들의 좋은 원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저희들은 다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뭐 자리 이탈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저희들이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정말 그 천지연이라든가 이런 입은 부분을 그대로 제가 대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우선 잘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잘해야지 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는다라는 꼭 입어서 갚는다라기보다는 예. 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그닥 뭐 불과 얼마 전의 네. 일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 이 은혜를 정말 갚아 나가야지 되겠다. 그리고 네. 뭐 제가 또 뭐 현장에 나가면 또 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막 큰 소리 날 때도 있고 아, 이 우리 저기 직원 부처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는 막 그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막 제 머리를 또 막 치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여튼 마음의 근간은 예. 나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교리 정신으로 또 회사를 네. 운영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또 성공적인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교당 얘기를 조금 더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정말 이렇게 바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대구 교당에서 활동하시고 특히 대구 경북교구 원음합창단의 단장으로 노래는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단장으로서 큰 역할들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 대구 경북 합창단이 경북 교구 합창단이 뭐 해마다 그 합창제에서 선보이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도 하고 예. 무대에도 서고 그러죠. 예, 활동 소개 좀 뭐 해주시죠. 정기 공연도 하고 예. 뭐 저기 대구 평화 교역자 회인가 뭔가 그런 네. 우리 그 7개 종교 7대 단체에서 종단, 예, 같이 성직자들의 하는 모임들이 있죠. 예, 거기서 네. 합창 발표회도 같이 하고 네. 또 제가 이제 합창 단장을 했으니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그 원불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원음 합창제 때 네. 저희 이제 100주년이니까 100명이 그 음악 무대에 한번 서보자. 예. 직원들은 저기 우리 네. 교도들 막 떨어질 뻔했어요. 그 좁은 무대에 공간에서 예, 쓰다가 네. 정말 그때 100명이 올라왔어요. 예, 합창단원이. 빅 히트였죠. 근데 상암 거기서 예. 예. 근데 그 제일 앞에 있었던 그 꼬맹이가 네. 그 처음에 이제 자기 솔로를 부르는데 그 완전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는지 네. 그 고향 가운데 그 네. 천진난만한 목소리 또 그중에는 또 8순이 넘으신 교도들도 계셨고 예. 그래서 100명이 무대에 서가지고 그 100주년을 기념했던 행사를 그때 가졌다는 게 네. 지금 가장 그 합창단 활동을 그러니까 머리가 100명의 남는. 합창단원들이 이제 따로따로 다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모일 수는 연습하는 기간도 참 없으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각 교당에서 이제 악보 주고 그러니까 어려운 노래는 할 수는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쉬운 노래를 해서 악보 줘서 그 각각 그 피아노 반주 선생님한테 네. 특별히 부탁해서 꼭 네. 요때 연습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로 무대에 서기 한 일주일 전에 한 3일 정도는 이제 네. 그 교구청이 다 모여가지고 네. 와 100명이 모이니까요 합창 단원 100명이니까 그 규모가 그래서 그게 그 소리도 참 연습할 때 웅장하고 그랬을 것 웅장하고요. 같아요. 아마 네. 그 인근의 네. 아파트 단지나 일반 주택 단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막 크게 예. 소리가 나오는 게 예.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가장 머릿속에 예. 많이 남네요.
그 100주년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벅찬 예.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더더욱이 그 큰 무대에 예. 합창으로 또 이렇게 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때 그 섰을 때 그 감회가 어떠셨어요?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합창으로 100주년을 저는 기념하는 이제 뭐 예. 단장이니까 뭐 행사를 기획하고 이런 데도 좀 정신이 없었지만 특히 그 원로님들 네. 또 원로님들은 이게 좀처럼 이런 무대에 쓸 기회가 없죠. 없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우리가 100주년에 100명이 서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나도 동참하겠다. 서겠다. 예. 그래서 그 원로님들이 막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시고 그런 게 가슴 벅찬. 그 부분이 제일 네.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정말 화면으로 예. 그때 그 교도님들의 노래하시면서 글썽거렸던 그 모습들도 떠오르곤 합니다. 정말 예. 의미 있는 행사에 또 합창단 단장으로서 또 큰 역할을 하셨으니 아마 노래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 교도님들의 100명의 교도님들을 챙기고 하느냐고 그렇죠. 단장님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예. 좋게 피날레를 끝내고 특히 이제 다음에 언제 우리가 또 이런 무대에 서보겠냐고 원로님들이 말씀 주시고 이럴 때는 네. 뭐 뭉클하더라고요. 예.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어떤 주역이 되어서 얼마나 예. 행복한 예, 시간이었을까.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또 합창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성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개를 좀 하나 해주실까요? 이제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원아웃입니다. 예. 제일 좋아하고 또 보니까 그 18장이던데 불자의 노래. 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뭐 모든 우리 성가가 다 그렇지만 제 네. 마음이 네. 내지는 제 소원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두 노래를 제일 네,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원불교 성가는 다분히 성가 노래에서 끝나지 않고 법문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면 순간 우리 또 마음을 챙기고 네. 본래 서원을 챙기는 정말 그렇게 기회가 돼요.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대구교당 교화분과장, 기획분과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뭔가 대구교당의 교화를 기획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잠시 소개 좀 해주시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교화더라고요. 우리가 꼭 맞습니다. 필요한 네. 게 교화고 꼭 해야지 되는 게 교화인데 제일 어려운 게 교화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화기획분과장을 맡을 때 일단 그 지난주에 제가 우리 대구교당에 처음 왔을 때 분위기가 좀 무겁더라. 네. 그래서 우리 교당의 분위기를 밝게 가져가 보자. 그래서 1년 이내 좀 심한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교도들이 무대에 섰었어요. 1년에 3번이나요? 네, 명절 대제 쓰죠. 대각 개교절 때 쓰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야외에 나가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이게 좀 법정을 느끼고 교화하게 단단하게 엮어서 그 다음에 또 외부에도 그래서 제가 교화기획분과장을 할 때는 거의 그런 행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가서 고무신 멀리차기. 고무신 멀리차기. 네, 그거 하면 예전에 저희 많이 했던 놀이 네, 고무신 아닙니까? 쫙 네, 그야말로 어르신들은 정말 네, 고무신 네. 저기 대구 서문시장 가서 서울시장 가서 한 20켤레 사다가 네. 쫙 펼쳐놓고 제일 멀리 나가는 거 거기다 이름 네. 써가지고 차면요. 이름 써가지고 네, 정말 재밌어요. 특히 그 원로님들이 해악한 소녀 옛날 같은 웃음. 생각나죠. 네. 네, 그건 정말 그거는 정말 우리 어린이 네. 학생들도 좋아할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네. 재밌는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신. 그럼 이제 연령별로 또 나눠가지고 원로님 대 네. 남녀 네. 그룹 나눠서 여기 상품들이고 물론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이 많습니다. 포도주스 드리고. 그때 홍보를 좀 네, 하시는군요. 또 젊은 애들끼리 네. 나눠서 하고 또 네. 남자는 남자끼리 하고 또 네. 불러서 또 제기차기 해서 이제 같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도들의 법정이 네. 일단은 돈독해지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화를 많이 했고요. 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정말 인사님은 이 교당 교도님들을 뭔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메인으로 내세우고 주인공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교당의 주인이 되고 재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도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앞으로 좀 더 그래야지 되겠어요. 네. 지금 자꾸 좀 침체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루 온종일 교당에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당을 좀 만드는 게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력도 많이 해야 이렇게 되고. 교화 기획 분과장으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구 교당뿐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출가가 정말 합력을 해서 좀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런 돌파구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경험을 해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교화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지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화가 제일 절실한 시점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물론 필요하고 절실했지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교화기획분과장을 다른 분이 지금은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제 저는 당연히 또 그런 쪽에 일을 해야지 되고 근데 교화는 우선은 필요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화해라 이래서는 안 되고 네. 정말 교화가 왜 필요한지 그 절박함을 왜 너만 좋은 그 법을 접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걸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교화가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것이 늘 교무님께서 말씀 주시거든요. 네. 또 교당에서 법회 시간에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교화가 정말 우리한테 절실하다는 것이 우선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출제가가 이 교화에서는 정말 마음이 딱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출가 교무님께서만 가지고도 안 되고 특출난 제가 교도님 몇 분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출제가가 정말 우리의 지상의 가장 큰 목표는 교화다라는 그런 공유를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방법을 그럼 어떻게 교화할 거냐라는 문제는 그것 역시 1인이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낼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그러면서 이제 좀 무엇보다도 일단 교도들 각자가 정말 친해지고 보면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 교당, 우리 교도 이럴 때는 잘하는데 그걸 국한을 벗어나 버리면 막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화가 참 들리는 마음하고 그래서 지금 교무님께서 화두를 주셨지만 앞으로 정말 그게 가장 앞으로 이제 풀어야지 될 가장 큰 숙제이자 이 좋은 법을 다 공유하고 다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 매개를 저희 선임 교도들이랄까요. 제가뿐만 아니라 출가가 마음 딱 맞춰서 했으면 하면 정말 그런 큰 바람입니다. 인사님 같은 이런 분이 이제 많이 교당에서 활동들을 하시게 되면 정말 교화가 잘 되지 않을까. 하여튼 언제 한번 교화의 큰 바람이 확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고 계신 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교당에서 또는 또 사회에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전해 주실까요? 요즘 좀 우울한 이유가 저희 이제 그동안 이제 정들었던 교무님, 특히 교구장님이 이제 떠나시고 이임을 하시는 새로 건가요? 또 오시고 이러는데
그간 우리 교구장님하고 너무나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교구장님께서 늘 이제 사업은 정말 잘하는데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근데 정말 전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잘 때까지 정말 사업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꼭 저한테 대호법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숙제를 큰 숙제를 주셨네요. 좀 네. 눈물이 그럴싸합니다만 하여튼 교구장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훈타원 그 김도심 교감님, 대구 경북 대구 교구장님이시고 경북 대구 교단 교구장님이시고. 교감님이시죠. 예. 예, 정이 많이 들었을 것 예, 같아요. 완전 작은 거인이세요. 예.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그게 조금 교구장님과의 추억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나는 거 하나 좀 전해주세요. 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았을 텐데 한 가지 지금 교구장님과 함께한 그런 추억. 그 교구장님이 교육 사업에 굉장히 공을 많이 그러시죠. 쏟으셨어요. 예, 지금 그래서 대안학교를 이미 대안학교 한우란 중학교도 만드시고 그래서 그 만들 때 그 교구장님하고 저기 막 뜨거운 여름날 같이 모자 쓰고 막 네. 그 꽃밭 가꾸고 예. 그리고 또 교구장님 뭐 하여튼 인식이가 인식 씨가 앞으로도 이 그 중학교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 애정을 끊임없이 쏟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우리 훈타원 김도심 대구 경북 교구장님께 인사 말씀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 영상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화면 보시고. 훈타원 교관님 김인식입니다. 늘 이런 상의 진리를 수행하도록 말씀 주시고 마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 주셔서 하여튼 조금이나마 교감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대호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컥 하셨어요. 예, 훈타원 우리 김도심 교감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고 아끼는 교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그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사업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셔서 대호법에 꼭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말씀 해주시고 공부와 사업하시면서도 큰 역할을 하셨던 말씀, 재미있는 에피소드, 추억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대구교당 훈타원 김도신 교감님을 떠올리면서 또 눈물도 글썽이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추억이 많고 공부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 그런 교당 생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마지막 인사 나누실까요? 예. 제가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원불교에 입교하면서 새 회상 만나가지고 정말 이 종교 내지 원불교가 얼마나 개인의 생활을 바꿔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어떤 표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큰 생각도 하고 또 직접 또 몸으로도 느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비록 제가 입교한 지는 오래되지 않지만 앞으로 더 남은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그런 걸 잘 알아서 보온하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욕심이랄까요? 대호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참고 끊임없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큰 법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탄탄대로의 편안한 길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을 개척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용기를 뒷받침하는 건 내 일생을 바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일 때 가능하겠지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구교당 인산 김희식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